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경기남부경찰청 김정완 산업보안 협력관님을 모시고 산업기술보호제도 및 수사 사례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 수사 담당하고 담당관입니다. 수준 높은 포럼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9년째 경찰관을 하고 있고 강력팀, 그 다음에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주로 하다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산업기술 보호하고 있는 수사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기술보호사례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산업 분야가 처음에는 뭐 소부장 간단한 업무 좀 그런 사업들만 있다가 계속 고도화되고 그 기술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범죄수사대라는 곳에서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처음에 스타트가 됐고, 지금 이제 이 기술도 경제안보다, 그래서 안보수사과 소속으로 편제되어서 남부경찰청에는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는 한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남부청은 기업의 수가 제일 전국적으로 제일 많고 사건도 많아서 저희 수사대가 전국에서 제일 선도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계속 사건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일 많은 거는 처리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긴 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술이 유출되면은 계속 카피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기업인들 뵙고 잘 나가보자 이런 왕왕 외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현장에도 가고, 혹은 저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그 패키징 협회에서 주최한 국제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도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업인들을 뵙고 그런 업체들한테 상담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그 지자체, 세계 지자체,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반도체 협회,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기남부청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7월이고요. 밑에는 저희 진흥공단하고 같이 혁신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과도 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기술 유출되어 있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중기부에서는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특허청은 특히 권리라든지 이런 특허기술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를 검거하거나 피해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기술을 가져가서 다른 회사에 이직하고 팔아먹거나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회사 내부에서 어떤 직장 상사 혹은 동료들 간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이익을 창출하고, 그 외에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사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불만 때문에 기술 유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출 수단으로는 요즘에 USB가 너무 고용량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USB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 유출하는 사례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대부분 중국으로 좀 많이 나갑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반도체 국내 유명 기업에서 근무하던 분이 중국으로 나가서 기술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미 출국된 상태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혹은 아시는 분들, 혹은 저를 통해서라든지 국정원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
조치라는 것은 출국 금지 조치라는 것을 걸 수가 있거든요. 사안이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경찰에 그 출입국 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나가지 못하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산업 분야별로 좀 발생한 빈도를 나눠봤는데 전기전자, 뭐 정보통신, 뭐 철강,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간의 트렌드는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바이오 쪽 분야가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이직이 많아졌고 이직을 통한 기술적 사건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반도체라든지 특정 고도화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직 그 산업 성장률이 높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있고 현재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포럼에도 좀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냐? 국가가 지정한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지정한 산업기술, 그다음에 방위산업기술. 이렇게 이제 그 산업부에서 지정한 기술들을 이런 기술들이라고 하고 우리 중소기업인 분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영업비밀입니다. 이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해당 법률은 이렇게 이제 첨단산업법, 산기법, 방위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원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경법이라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개정을 통해서 영업비밀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비밀을 나라가 지켜주기 전에 당사자가 좀 지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사람 자체가 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데 국가가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영업비밀을 생산했을 때 그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공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비밀이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나중에 사건이라든지 그런 유출 피해가 있었을 때 국가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이렇게 경제적인 유용성, 비공지성, 법률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 아마 여기 계신 기업인분들이 다 쓰고 있는 파일들일 겁니다. 장비에 대한 설계도,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고객의 명부라든지 마케팅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만들다가 실패한 혹은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만 되면 실패한 데이터든 연구자의 시험에 있지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착오를 겪은 앞에 선행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연구 자재 혹은 연구비 혹은 인력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 방법, 단순한 레시피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회사에 가면 비밀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꼭 제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필수거든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소행위든 진정행위든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회사의 관리 규정이 있냐, 비밀관리 규정이 있냐, 혹은 어떤 관리 규정을 통해서 비밀을 잘 지키고 있냐, 영업비밀을 잘 지키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접근 권한, 대표는 어디까지, 상무는 어디까지, 과장은 어디까지 접근 권한을 좀 세분화해 주시면 나중에 정황 증거부터 명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관리로는 요즘 보안업체들도 잘 돼 있으니까 이런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든지 CCTV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기술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하청업체든 뭐 대기업과도 기술거래를 할 때도 항상 비밀유지 계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또 뭐 하도급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과태료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청을 하시고 뭐 공동업체 그 다른 분들과도 계약서를 항상 쓰시고 그다음에 퇴직자 혹은 입사자들 중간중간에 부서를 옮길 때도 비밀유지 협약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이 사례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한 중소기업 사건인데 중소기업에서 이제 20억 정도로 개발된 단말기를 외국으로 팔아넘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진수한 피의자들은 4명 정도 검거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건은 북쪽 해킹 조직으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특이했던 점은 서버에 공격을 해서 기술 정보를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고 했었는데 그 외에도 인사 정보까지 아마 기술자들을 좀 빼가려고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단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렇게 예전에는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뭐 방산 관련된 기업만 두드리고 뚫린 걸 계속 빼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전 산업 분야에 시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금 최근에 종결된 사안이에요. 이제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재직하다가 이제 퇴사한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회사에 있는 낫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영업비밀 관련된 고객 리스트를 빼내는 사례인데 이 위에 있는 파일 자체가 범죄사실 파일입니다. 검찰로 송치한 범죄사실 파일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민감한 지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있었던 게 어드민이라고 관리자 계정은 보통 저희 사무실에 쓸 때도 111이라는 영영영영이거든요. 이게 10년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아이디가 KJW4489 제 이름이 이제 김정완인데 회사에서 100명의 서버와 아이디를 서버를 제가 설립하고 아이디를 발급할 때는 보통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이제 회사의 이름으로 중진공이면 JJ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급을 해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유추할 수 있겠죠. 퇴직하고서라도. 그래서 한 반년 동안 계속 그 고객명단을 업데이트한 사실을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100억에 발주가 되었는데 90억에 맞춰주겠다. 똑같은 설계다. 이런 식으로 한 30% 정도의 영업 손실 100개 기업 그러니까 100개 기업 발주가 들어갔었는데 한 30개 정도를 손해본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어떻게 보면 또 좀 관리를 조금 저희가 민감하게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부분 산업기술보호사대는 20명의 수사관이 다 포렌식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공부를 한 사람들만 선발이 돼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 업무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파일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유추해낼 것인가, 이거 증빙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를 해왔는데 반도체 회사에서 이직을 해서 어떤 경로로든 파일을 갖고 있게 된 거죠. 압수수색 통해서 해왔는데 데이터의 크기는 컸어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흰색으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입혀보니까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글자를 공부를 송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좀 직업 윤리가 요즘에는 기업인분들이시고 대표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직업 윤리라는 게 전혀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입사 면접을 보고 내일 출근하기 전에 안 온 친구들도 많다 하고 내일 갑자기 압수가 그랬는데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사례들도 꽤 많고 그런데 사실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업만 막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 이익만 창출한다고 보기에는 좀 이제 그 사람들은 약간 그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뭐 리멤버라는 명함 어플 있어요.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렇게 설문조사식으로 계속 선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건 이제 이메일로 계속 선택을 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 내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냐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언젠가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큰 중견기업의 대표님을 보실 것이고 혹은 뭐 중견기업에 아무튼 발전을 시킬 것이니까 저희한테 그런 정보들을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업 사건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매출과도 직결이 되고 주식 정보하고도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좀 불이익이 갈까봐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기밀을 유지하고 또 뭐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간단하게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영업비밀 네네. 네, 저 B&M의 정은영입니다. 그 영업 비밀의 구성 요건에서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가보면 이제 사업자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제도적 관리라든가 물리적 관리, 또 계약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내규로서 이제 비밀 관리 규정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 이렇게 현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내규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치밀하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도 어떤 사건화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미흡하게 해놔가지고 이런 게 충족이 안 될 때의 어떤 문제점. 뭐 맞습니다. 그 비밀관리 규정을 제가 엉엉 외치고 다니는데 가져갖고 만들어야 될 일이 저희 회사 규정이거든요. 근데 저게 없더라도 퇴사자의 비밀유지 협약을 했다든지 이직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든지 공동업종에 취직하지로 않기로 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협약서만 있어도 강제적으로 이 사람이 집행력은 없어요. 이 단순한 이 종이 한 두 장 가지고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비밀 관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대표님께서 제출해 주신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붙여서 이 회사는 영업비밀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 그래서 기술을 해주시면 그 내용들을 보고서와 만들어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졌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만드시면 되고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정황 증거로 사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갖춰야 될 걸 준비를 못했더라도 하여튼 정황 증거나 하여튼 이런 조건을 갖추면 네, 맞습니다. 처벌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영업비밀을 저희가 외치냐면 이 업무상 헌법상의 업무상 배임은 당사자만 처벌을 해요. 그리고 어떤 구상권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뭐 환수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어려운데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의율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요건이 됐을 때 의율을 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 법인 이직한 법인까지 영업정지 가처분 시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피해 회사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 의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까 전문님이 이거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지금 비밀유지 계약서나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 이런 걸 다 봤잖아요. 근데 좀 아까 이제 이렇게 관리규정 제정이 이제 미흡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이 비밀유지 계약서에 2년 동안 동종업계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서류는 다 봤는데 정작 말대로 보면은 효력이 없어가지고 기업체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건지 진짜 뭘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나중에 보면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효력이 어떻게 되고 기준이 어떤지. 판례상으로는 1년간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직업윤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년도 이 기존 회사에서 그 급여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속 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이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하고 사측하고 계약을 했으면 사측은 그거에 상응하는 월월비를 지불을 해줬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저희끼리 그냥 비밀 이직하기, 그러니까 동종업종에 이직하더라도 그 멘트를 쓰는 거죠. 이직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던 회사를 갖고 있었던 영업직인들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제 규정은 없어요, 지금. 강제 규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문식으로 해서 계속 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게 제한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서류만으로 보면 거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뭐 금전적으로 제한을 해야지 뭔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크게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직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하지 않더라도 퇴직자 보완서약서라는 명칭으로 서류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청하고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런 서류 관련된 양식들을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배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관련된 데이터들을 해서 묶어서 다 보내드리고 회사의 관리 규정도 입사자 비밀서약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옮기실 때도 영업부에 있던 자료들을 또 다른 데 판매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 이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서버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기계를 제작했을 때 서버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뭐 USB라서 이제 그게 유출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게 되면 보니까 이렇게 상대 회사에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 메일 보내면 그걸로 이렇게 다운해가지고 그걸로 유출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번에도 우리 이제 회사에 이제 저희 임원이 하나 나갈 때 저희가 서버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 이제 서버팀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아까 이건 고도화돼가지고 이걸 빼내려면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빼내가지고 계속 메일 보내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우리가 회사에서 요즘 메일 보낸다. 그거는 이제 제한 어떻게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메일로 해서 그걸로 해서 다시 빼내는 걸로. 예. 삼성전자도 그 사내에서 출력한 기록물들을 외부로 못 나가게끔 철분을 뿌렸어요. APG에 철분이 있어요. 보통 10원인데 그쪽은 삼성에서만 독점해서 쓰고 있는 A4지 한 장에 7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어떤 수법을 썼냐면 외부 하청업체에 파일을 보내가지고 출력해갖고 좀 두부를 출력해서 내 것까지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사례처럼. 근데 어느 정도 서버에 기록물들 오보간 기록이 있으면 그리고 또 서버 담당자들도 뭐 이렇게 USB로 갖고 차단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무 시간 이외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열심히 안 했는데 갑자기 한 2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술 유출려고 하려고 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이라든지 불법은 항상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어려운데 간혹 이렇게 임원진분들이랑 상의하실 때도 이렇게 컨트롤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 놓으시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도 피해보기 위해서 좋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불편했었을 텐데 제가 저 전화상으로는 저기 상담 잘해드립니다. 하시고 언제든 그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화성시 환경재단 시민연구 이성호 부장입니다. 앞에는 그 ESG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런 주제 발표가 있어서 조금 무거웠는데 지금은 저희 그냥 기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ESG 역량 강화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 주요 사업인 ESG 협력사업 소개에 앞서서 간략하게 화성시 환경재단의 설립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환경재단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100만 도시 화성을 위하여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설립 3년차를 맞아 이 본부 6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연사 외에 반석산 에코스콜, 기봉 습지공원 등 4개의 시설을 화성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인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하여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역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ESG 역량 강화 포럼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 환경재단은 화성 시민과 화성시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ESG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2023년 ESG 협력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사업 실적은 삼성전자 사회공헌센터와 함께 임직원의 친환경 교육 및 오산천 정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맥스와 함께 다란천 생태조사 및 정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비돌 리조트와 협업하여 화성시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친환경 세면 도구를 지급하여 친환경 여행을 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그린업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하여 관내 10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고객사 실사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은 ESG 경영 전략 및 친환경 경영 전략 수립에 그치지 않고 기업 수출 증대, 기업 가치 향상,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기업별 수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기회 제공, 관내 기업 간의 ESG 네트워크 구축 등을 ESG 경영 녹색 인증 마크 및 ISO 14001 인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이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국에 지정됨에 따라 화성시 또한 2024년 6월 1일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환경 기업 및 인증 제품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화성 시민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시행하려고 하는 녹색 그 인증 그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그 보니까 중소기업마다 조금씩 그 요구하는 그 컨셉이 좀 다르더라고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속가능이라든지 지속가능 보고서 그리고 ISO 그리고 녹색 인증 마크 뭐 다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필요한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의 날, 네, 이것으로 화성시 환경재단 사업 소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이성우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지역 유관기관 주민 하나님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원 기업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지원 사업을 다 좀 많이 다채롭게 좀 구성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세 개의 팀에서 동시에 좀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걸 해주신 세 개 팀에서 차례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 민혜민 사원입니다. 먼저 화성시 환경재단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성상공회의소 사업 소개는 조사진흥팀, 교육사업팀, 공공사업팀으로 이어지겠으며 각 팀마다 발표자가 있습니다. 먼저 조사진흥팀 사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사진흥팀 지원 사업 중에서도 ESG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ESG 경영에 대한 개념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23년 진행한 ESG 사업, 24년에 진행될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앞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졌던 부분들이지만 환경, 인권, 안전, 그리고 이 사회의 투명성까지 고려하며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생성되면서 이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노르웨이 투명성법 등 법제화된 국가에서는 지키지 않았을 시 법적 제재까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조사진흥팀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으나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ESG 경영은 모든 경영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전사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중소기업 각각이 ESG 경영을 진행하기엔 비용이나 인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상위의 강점인 활성화된 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해 ESG 경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ESG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부나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ESG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여러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올 초에는 화성 지역 ESG 경영 현황 조사를 수행해 129개사의 ESG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대한상의, 경기 FTA 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가로 ESG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예산을 지원받아 컨설팅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ESG 컨설팅은 기업의 수준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와 심화로 이원화하여 기초 컨설팅은 상자부와 대한상의의 예산을 더해 150만 원 상당의 컨설팅과 실사를 무료로 25개사에 지원하였고 심화 컨설팅은 기업이 니즈에 맞게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후 컨설팅을 진행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 지원을 했습니다. ESG 설명회는 ESG 최근 동향 및 ESG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진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아리백 컨설팅을 화성시 기업에 소개하여 총 4개사를 모집하였으며 그중 1개사가 지원을 받아 아리백 관련된 회사 내부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데 도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올 연말 내에는 화성상이 ESG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으로 ESG와 관련된 이슈와 각종 컨텐츠를 업로드해 ESG를 관내 기업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기업의 ESG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ESG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는 ESG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8월 산자부와 대한상의로부터 지정받은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화성시 기업이 제기하는 ESG 규범 혹은 이슈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ERT, CBAM, CFE 등 유관 사업을 화성시 기업에 홍보하고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화성상공회의소 ESG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화성시 소재 기업의 ESG 확산을 지원하고 화성형 ESG 이니셔티브 발굴 및 이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어서 24년에도 저희가 올해보다 더 확대된 예산을 화성시에서 지원받아서 작년보다 확대되고 심화된 컨설팅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가된 사업으로는 ESG 관련 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전반에 관련된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ESG 실무협의회에 가입을 하셨을 때 이점을 좀 넣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가입을 원하시거나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추후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은 화성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협업하실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나 어떤 내용이건 말씀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조사진흥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사업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상공회의소 교육사업팀 민동환 사원입니다. 이번엔 교육사업팀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 개요입니다. 화성상인은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화성상공회의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420회 교육개최 및 2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화성시 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분야별, 계층별, 형태별, 시기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총 5개로 회의,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교육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최신식의 무대 및 음향, 빔 프로젝트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화성상공회의소 교육 서비스는 10가지 분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사업주 계좌로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고용보험 환급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분기별 이슈사항을 주제로 설명회 및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하는 회원 무료교육, 화성시 관내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4대 법정교육,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제공해드리는 기업 무료교육, 매월 3번째 화요일 오전 유관기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강연 및 조찬을 제공해드리는
화성상공회의소 화성경제인포럼, 화성시 관내기업 차세대 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 가업승계 등 교육 정보 교류 활동을 지원해드리는 화성상공회의소 차세대 경영자 포럼이 있으며, 한글, 엑셀, 신입사원 인큐베이팅 등 최신 경영 및 트렌드 교육을 분야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지속가능 경영 트렌드 교육, 인사, 노무, 생산 품질 등 다양한 분야별, 계층별, 형태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비환급 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협력 교육, 인문학 관련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13주차 강의를 진행하는 화성상공회의소 인문학습원, 상하반기 모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파견 및 선진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체 모범사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교육들을 타 기관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교육 비용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유사교육을 들으러 서울, 경기 지역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는 시간적 절약과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넓고 쾌적한 주차로 주차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사업팀 사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자에도 연락처가 있으니 사진은 안 찍어 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공공사업팀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희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업 지원 사업으로 이제 기업이 채용 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실질적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저희 거는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저희 이제 본 사업은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은 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이고요.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제 5인 미만이어도 지식 서비스 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특례 요건에 이제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청년은 취업 애로가 요건인데요. 이는 이제 고졸 이하 학력이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에 해당합니다. 이제 또한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이제 예를 좀 들자면요, 25살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 공장에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된 채로 근무를 하였다면 바로 다음날 저희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약 장려금은 이제 조건이 다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사내에 최근 3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셨다면 저희 상공회의소로 꼭 연락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급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청년을 채용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으시면 그냥 편하시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려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니어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신규 채용하여 이제 기업에게
그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6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그리고 3년 근속 시 280만 원씩 추가하여 이제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 신규 채용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채용 전 저희 화성상공회의소랑 꼭 협약을 하신 후에 이제 지원하셔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장점은 근로 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등에 무관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 의무도 없고요. 월 급여만 80만 원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니어 분을 한 달만 고용하셔도 40만 원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도 지원이 가능해요. 4대 보험 가입장에만 이제 4대 보험만 가입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청소랑 단순 청소랑 경비직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도 하시고 뭐 이렇게 시설도 관리하시고 그러신 거는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최대한 이제 좀 상담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는 마감이 임박해서 23년 내에 이제 시니어 채용 의사가 있으시면 꼭 요것도 바로 전화 한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화성시 청년 고용 지원 사업과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 등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사실 마감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24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해 두시면 내년에 이제 빠르게 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성시 청년 고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34세 이상으로 지원되는 거 별로 없는데 요거는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9세 이하 화성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화성시 소재 기업에게 6개월 이상 고용을 하셨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3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끝났지만 23년 1월에 채용하신 분이 있으셨다면 뭐 한 8월까지 근무하셨다 그러면 300만 원 바로 받으실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요거 한번 꼭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신중년 사업도 유사한데요. 이제 화성시 소재 기업이 만 4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이제 거주 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경우는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고용 유지 시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 이 사업은 이제 마감이 됐지만 24년 사업 개최 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해당 사업의 공고를 일일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도 저렇게 놓긴 했지만 이제 카톡에서 저희 채널을 찾아서 추가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 카톡 키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서 검색을 화성상공회의소 일자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일자리 지원 사업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 채널 추가를 하시면 저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카톡으로 공고 나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들락날락 안 하시고 그냥 카톡 추가만 하시면은 저희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스팸 이런 거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하고 계시면 홈페이지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사업 공고 때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사업 관심 있으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꼭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말씀해 주시죠. 기업 지원 사업 시절 네네. 네네. 이 내용에 보면 채용 전에 그 협약을 체결하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 이미 채용한 상태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저희한테 전화를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전화를 따로 주셔서 가능한 부분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채용을 오늘 채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해서 4대 보험 가입을 다음 주로 미루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전화를 한번 저희한테 주시죠. 저희가 이제 아까 명함
교환했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